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도 아까 이제 서두에 살펴본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게 참 지금 너무너무 첨예한 쟁점인데. 근데 이게 대충은 알아요. 어제 들어봤어. 땅 있는 데다가 도로 놔준다는 거 아니야는 아는데 용어도 워낙 많고 이게 벌써 한 열흘 가까이 이제 오고 있거든요. 이슈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이제 뉴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은 그런 거 아시죠? 드라마가 너무 플롯이 꽉 짜여진 드라마는 단점이 맞아. 1회부터 안 보면 못 들어옵니다. 중간 유입이 안 돼요. 네, 약간 이게 약간 그래요. 반전인데 내가 반전을 몰라. 맞아요. 얘가 뭔지 모르는데 얘가 알고 보니 빌런이래. 근데 예. 그 장면에서 내가 놓쳤어. 몰라요. 그래서 그래, 이게 맞아. 뭐 예전에 보면 이제 최근에 마블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너무 세계관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맞아요. 신규 유입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약간 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저는 약간 이거밖에 몰라요. 초기에는 되게 단순했어요. 네. 초기에는 그냥 뭐 이런 거구나. 이런 걸로 그냥 문제구나 했는데 이제는 이런저런 공방들이 나오니까 이제 오늘은 키워드 한 6개 정도로 준비해서 네. A부터 Z까지 딱 이제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좀 뭐가 순서대로. 문제고 용어는 이게 뭐냐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약간 기초편이죠. 네. 네. 심화는 아니고 네. 기초적으로 요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네, 분들. 그렇습니다. 끼고 싶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요거 보시면 좀 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네. 키워드 정리할 텐데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예타입니다. 예타. 네. 예타가 예비 타당성 조사의 줄임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생들이 에타라는 걸 써요.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 그래서 맞아요. 에탄 줄 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에타 써봤어요. 근데 에브리타임은 써봤나요? 저는 써봤습니다. 진짜.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여기서 세대가 대학 싹 때 나오네요. 써보고. 네. 에타가 아니고요. 네. 예타다. 예타. 네. 그렇다고 이게 뭐 인의 예지할 때 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어떤 국책 사업을 하기 전에 기재부가 이제 살림살이를 주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세금 써도 되는 거겠지? 이거 이상 없겠지? 타당한지 따져보는 게 바로 예타입니다. 따져봐야죠. 세금 네. 들어가는 건데. 네. 근데 이게 그 모든 국책 사업을 다 따져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책 사업에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5천 원 이하는 네가 알아서 써라. 그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용돈 줄 때 1,000원, 2,000원 주면서 뭐 이거 가져와 이런 얘기 안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짜잘한 것들까지 하면은 그 조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서 500억 원. 그리고 국가가 되는 세금이 300억 원이 넘는 이렇게 큰 사업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인데요. 사업 추진이 구체적인지 또 사업이 그만큼 시급한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상대적으로 좀 시급한 사업이었습니다. 거기 길이 워낙 막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기술 개발 때문에 필요한 주로 이제 과기부의 R&D 사업 같은 네. 경우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측면 여기는 비록 사람이 적더라도 이게 없으면 살기 힘드니까 세금으로 해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500억 원 이상 규모가 큰 구책 사업을 할 때 이 예타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속도로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거는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럼요. 네. 이건 뭐 따져볼 것도 없이 무조건 예타 통과 대상인 거고요. 네. 당연히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이제 경제성 문제 하면서 이게 수건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예타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지난 2021년 4월에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에서 통과가 됐었고요. 네. 예타가 통과된 안이 뭐냐면 아까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원래 원하는 하남시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타를 통과한 안에 종점이 양서면이었던 양서면이죠.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지난해 6월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게 뭐 세금 쓸만한지를 보고 이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는 건데 그러면서 양서면이 고속도로의 종점으로 제시가 됐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6번 국도의 극심한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남시와 양평군 양서면을 이어서 좀 분산시키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원래 취지가. 그렇죠. 제가 사실 잠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럼 좀 하남이 또 권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이렇게 저희 영향권. 이제 주말에 네. 부모님이 이제 자 기분 나면 그쵸. 가자 이러면 이제 그쪽으로 딱 쌌는데 지영아
양서면 어떻겠니?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죠. 두물머리 가자. 두물머리 많이 가죠. 두물머리 가자. 네. 그럼 거기서 핫도그 먹고 이런 네. 건데 갈 때마다 너무 막혀가지고 뒤에서 잠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 이제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다 보니까 저도 자주 가고 경치가 워낙 좋고 맛집도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주말에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해소하자는 취지로 기획이 됐고 실제로 이게 개통되면 이제 양서면 쪽에 뚫리니까 주말 교통 혼잡이 좀 완화되겠구나 기대를 모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해졌던 안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양서면 종점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정 과정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뀝니다. 네, 양서면에서 이제 강상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 그럼 예타 통과된 뒤에도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고요. 이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도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MBC 뉴스데스크에서 취재했거든요. 관련 내용 리포트로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토부는 예타조사의 성격상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예타조사는 조사기간이 반년에서 1년 정도로 짧고 비공개로 진행돼 주민 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예타는 현장보다는 도면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세밀한 부분은 못 보게 되는 거고 뭐 예상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적은 부분이 들어서 이제 이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교통량 분석과 환경 영향까지 입체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이게 달라지는 게 뭐 이례적인 건 아니다.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 뭐 저기 물냉면 먹으러 갔다가 비빔냉면도 먹을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지. 실제로 이제 국토부가 이제 그런 달라진 목록들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 원희룡 장관이 나름 그 일타 강사 이른바 그 영상에서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10년 이후 추진된 10개 사업 중에 절반 정도가 바뀌었다. 메뉴가. 그러니까 예타 이후에 시 종점이 바뀌는 거는 이례적인 건 아니다. 이런 해명도 나왔는데 아까 우리 잠깐 또 언급을 해 주셨지만 YTN 보도를 보면은 다만 이제 이게 노선이 바뀐 걸 봤더니 전체적인 틀이 크게 바뀌진 않았고 길이 단축 쪽으로 좀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변경이 많았다는 보도가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럼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만 갖고 야당에서 문제를 삼는 거냐? 또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배경과 관련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축구장 5개입니다. 축구장 5개. 네. 바로 이런 의혹에 이제 불을 붙인 건 네. 야당인 민주당이었는데요. 바로 민주당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족이 보유한 선산과 토지들이 하필이면 새로 노선이 바뀐 종점 지역 인근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거죠. 네. 지금 주요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변경된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 이 강상면 일대 반경의 5km 이내에는 김건희 여사와 또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가족 회사 등이 보유한 땅이 29필지에 달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9개 필지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땅을 잘 몰라서. 예, 면적으로는 대략 한 4만 제곱미터 가량 된다고 하거든요. 네. 흔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도 평 그쵸, 그러잖아요. 평 12,000평이 조금 못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12,000평. 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그것도 좀 복잡하니까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축구장 5개 면적이다. 축구장 이렇게 5개 부르고 면적이다. 있습니다. 엄청 많다. 네. 일단 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정보도 있고요. 또 추후에 매매로 취득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 강상면과 인접한 지역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보유한 것은 일단 팩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면 예타 통과한 안이 종점이 바뀌었다. 바뀌었는데. 근데 바뀐 데는 거기 종점 근처에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게 특혜 아니냐. 민주당은 주장하는 네, 거죠. 네. 그런 그-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렇죠. 그 뭐 양서면 종점이 갑자기 바뀌고 왜 하필 거기에 땅이 있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바뀐 것도요. 이제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뀐 종점이 8일 만에 나왔다. 아니 이렇게 국책 사업을 이렇게 단기간에 바꿀 수 있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양평구는 또 반론을 합니다. 평소에 깊이 고민해왔던 노선이었지 절차가 짧았을 뿐 고민 자체는 8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와 관련된 소식도 리포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그 IC 그 노선에 대한 고민은 다 해왔던 거예요. 제출할 때까지 그 이제 기간이 10일 정도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간 내에 이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뒤인 지난 1월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사업 개요를 관계기관 8곳에 보냅니다. 첫 페이지에 첨부된 위치도 원안에서 양서면이었던 종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수천 평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강상면으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위치도와 달리 사업 구간이 원안대로 양서면에서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IC, 즉 나들목도 위치도에서는 4곳, 사업 개요에서는 3곳입니다. 공문에서도 앞뒤의 내용이 다른 상황. 이후 강상면 종점은 속도가 붙어 5월부터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엄밀하고 정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보다 정교하게 타당성을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안이 생기면 그때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해서 노선을 약간 수정 변경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관계기관들로부터 받은 1차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량 분산 효과와 환경 영향을 고려해 만든 참고자료라며 지도와 내용 속 종점이 다른 것은 실무적인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안에 종점이 서로 다르게 표기가 됐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깊이 고민해서 결정했고 예전부터 고민했다는 건데 공문에는 1안, 2안이 같이 있으니까 좀 급하게 바꾼 건 아니냐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대목인데 네. 어쨌든 지금 고속도로 종점이 예타 통과된 이후에 외견상 드러난 절차로는 짧은 시간에 바뀌었다. 그리고 그 종점 주변에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여기까지 일단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특혜냐 아니냐.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네. 쟁점도 짚어봐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건 바로 세 번째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세 번째 키워드는 JCT입니다. JCT. JCT. 좀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JC라고도 하고 JCT라고도 하는데 일단 고속도로는 크게 일단 진입하는 도로가 있죠. 그렇죠. 일단 우리 들어갈 때 이런 무슨 큰 대문 지나가죠. 요금소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네. 톨게이트라고 톨게이트, 영어로 네. 말하죠. 저희 중계차 많이 타서 네, 서울 요금소 나와주세요. 서울 요금소 하면서. 나와주세요. 네. 그런 거. 근데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당연히 목적지까지 쭉 갑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의 종착지는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경부를 탄다고 해서 다 부산이 목적지인 분들만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다 보면 계속 빠져나가죠. 대전에 갈 수도 있고 대구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중간중간 거기를 다 막아놓으면 그냥 꼼짝없이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길을 그렇죠. 잘못 이렇게, 들면. 네네,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구멍들을 파놓습니다. 이걸 램프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나들목이라고 나들목. 부르는데 영어로는 진출입로, 인터체인지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IC? IC. 이거 뭐 IC. IC 이런 거 아니고 네. 절대 아니고. 네, IC.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오다 보면 서울에 이제 오면은 양재 IC 지나잖아요. 아, 그렇죠. 양재, 서초 IC, 반포 IC 지나서 이제 한남대교에서 쭉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게끔 그렇죠. 설계가 돼 네네, 있죠. 맞아요. 이런 곳들이 바로 진출입로입니다. 네. 당연히 진출입로 근처에 있으면은 어떨까요? 아니 지금 양재, 서초, 반포만 해도 집값 놓고 좀 좋은 좋은 동네들이야. 이제 입지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거죠. 접근성이 좋고 거기로는 고속도로로 도착하기도 좋고 타기도 좋으니까 당연히 교통이 좋은 지역이고요. 네. 당연히 IC 주변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IC 말고도 JCT 세 번째 키워드도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IC는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럼 그렇죠. JCT는 뭐죠? 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분기점. 영어로 정션의 네. 줄임말인데 정션. 네. IC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할 때 나와서 가야 되잖아요. 일반 도로를 통해서. 그래서 일반 도로를 통한 목적지 접근이 좋은 건데요. JC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랑 고속도로. 네. 네. 그러면 고속도로는 어때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럼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로 갈아타려면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됐겠죠. 네. 그래서 분기점, JC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에서 뭐 대전까지 오다가 거기에
중부의 어떤 고속도로를 또 타고 딴 데로 또 가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는 건데 이번에 변경안에 나온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보면 그 문제가 된 그 종점인 강상면 주변은 IC가 아니라 JC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그 주변의 땅, 그 축구장 5개라고 의혹이 제기된 그 땅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고속도로 온다고 해서 당장 일반 도로 접근하는 IC가 아니고 JC이기 때문에 지가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펼친 반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예.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반론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는 IC가 없는 건 맞다. 근데 그 IC와 만나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불과 500m 거리에 이미 IC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진출입로가 있으니까 JC만 부과해도 서울에서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라면서 이제 주장이 여기서 대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특혜냐 아니냐의 쟁점 중에 또 하나는 이게 IC가 아니라 JC인데도 과연 지가 상승에 영향을 줄 거냐. 그러면 JC가 연결되더라도 이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근처에 다른 IC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고요. 네.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양평 IC에서 이미 김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다면서 만약에 이 종점이 여기로 오면은 서울, 송파, 강남까지 한 20-30분이면 온다. 그래서 굉장히 집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민주당은 또 재반론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공방을 이어가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네. 사실 원희룡 장관이 네. 이제 사업을 배제하겠다라고 선언을 그렇죠.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이제 과도하게 하고 있다면서 아예 추진 자체를 안 하겠다고 백지화 선언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원한 대로 가면 민주당이 지적해서 바꿨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제시한 변경한 대로 가면 특혜라고 할 테고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 협조도 잘 안 해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추진해봤자 이래저래 반발에 부딪힐 바에는 그냥 다음 정권에 맡기겠다면서 사업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 쪽으로 강하게 돌렸거든요. 네. 그 당시에.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 노선 변경이 어떻게 누가 제안해서 이루어졌는지 대한 부분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이. 지금까지는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뀌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바꿨지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또 거기에 또 반론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바로 다음 키워드와 연결해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는요? 네, 네 번째 키워드가 바로 강하 IC가 되겠습니다. 강하 IC. 네. 그러면 이제 노선 변경을 누가 제안했냐? 민주당이야. 그렇죠. 민주당 쪽이야. 라면서 나온 게 강하 IC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7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에 민주당 지역 인사들이 현재 변경 노선상에 있는 강하 IC, 그러니까 양평으로 오는 분기점만 있는 게 아니라 드나들 수 있는 그 나들목까지 설치해달라 주장을 했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네. 2021년이요. 네. 요때면 예타 통과 시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타 통과가 4월 달에 됐었는데요. 2021년 5월에 당시 민주당 인사들과 또 당시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 정동균 군수가 당정 협의를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만 놓지 말고 양평 연결되는 IC도 설치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변경된 종점, 즉 강상면으로 오는 방향에 있는 노선상에 IC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강하 IC를 설치해달라 이런 건데 요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 이런 거죠. 우리가 물론 IC 뚫어달라고 했다. 당연히 양평 군민들을 위해서는 드나드는 목이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선을 바꿔달라고 하진 않았고 기존 노선상에 IC를 추가해달라고 한 건데 이건 아예 IC 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선 자체가 방향이 틀어진 거 아니냐라면서 또 재반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제안한 강화 IC랑 지금 국토부 강화 IC가 위치가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쨌든 어제 원희룡 장관 얘기도 민주당 방식으로 강화 IC를 놓게 되면 L자형으로 돌아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노선상에서 어쨌든 우리는 하려고 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결국 특혜다 해명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지금 이거를 약간 정치 공세식으로 반박, 재반박, 재재반박, 재재재반박 이러면서 일주일째 계속 끌다 보니까 이게 정보량이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복잡해진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시크한 매버릭님이 강화면이 얼마나 넓은지 전 국민이 알게 됐다. 네. 그리고 이제 대즈니님이 네. 기존 안에 강화 IC랑 변경한 강화 IC랑 같은 게 아니야라고 하셨는데 지금 방금 얘기 나온 거고요. 네. 네. 이제 보면은 이게 노선 자체가 다른데 그렇죠. 다르고 이게 IC라고 또 강화 IC라고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지금 재추진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당이 원안종종 부분에 있으니까 네. 이거 피장파장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니다. 물타기다. 네. 어떻게 축구장 5개 분량이랑 200평, 250평 뭐 아니면은 옛 선조 때부터 있었던 땅이랑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네. 오가면서 좀 되게 피로감만 늘어난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될까요? 지금 이제 그와 관련한 단서가 오늘 논의가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에서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바로 마지막 키워드는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 네. 지금 이런 공방 끝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마지막 키워드인 국정조사를 제안한 건데요. 국정조사는 국정감사랑 한 글자만 다릅니다. 국정감사와 네. 국정조사. 그렇죠. 네. 근데 국정감사는 이제 날씨에 좀 쌀쌀해질 가을 무렵에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네. 국정조사는 어떤 특정한 현안이 있을 때 헌법상에 부여된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게 국정조사인데 바로 이거를 제안을 한 겁니다. 특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겠다. 이런 그렇죠.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불러다가 직접 이야기도 듣고 한번 추궁도 해보겠다 뭐 이런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만약에 당당하다면 지금까지 행정에 문제가 없다면 뭐 원희룡 장관이 뭐 칠판 앞에 선 것처럼 당당하다면 그대로 밝히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고요. 잘못한 게 없다면 오히려 국정조사에 응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들이 뭐 지금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너무 보도도 조각조각 나오고 네. 국토부 해명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너무 조각조각 나오다 보니까 좀 하나로 쫙 연결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네. 뭔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양평 국민들도 지금 수건 사업에 갑자기 날벼락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라는 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야가 합의를 해야 여야가 되는 좀 거죠. 합의를 해야 네. 되는 사안이니까 국민의힘은 어때요? 받겠다는 입장인가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은 거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네,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건 윤석열 정부를 조사할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끌고 가서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또 여론을 선동하려 한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정략적 이익을 챙기는 거라고 비판하고 있으면서 네. 이제 국정조사는 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조사 바로 성사되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그러면. 네, 일단은 여야 이제 원내 대표가 오늘 오후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납니다. 네. 만나서 일단 7월 의사 일정을 좀 합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이제 국정조사 가능성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근데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과연 중재안이 나올까 했을 때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인데요. 네. 아마 오늘 오후 진행 상황 좀 지켜보시고 여기서 여야가 어떤 입장이 나올지 정해질 것 같고요. 자세한 소식은 또 내일 뉴스 바사삭에서 또 정리가 되겠죠? 추가로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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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슈 정리 키워드 하나씩 하면서 마무리해보면 네, 일단은 예타. 예타. 예, 예타. 이제 기억나시죠? 네, 예타. 여러분 또 까먹으신 거 아니죠? 예타가 예타. 통과가 됐습니다. 네. 통과가 돼서 이게 근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게 그 근처에 땅이 있었다.
그래서 축구장 5개 5개. 기억하시고, 근데 그게 과연 특혜냐 했을 때 이거는 IC가 아니라 JCT다. JC다. 그래서 이 특혜 논란의 핵심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과연 이게 민주당이 먼저 바꾸자고 한 거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강화 IC가 논란이 일었던 거고, 네. 그래도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서로 뭐 니네도 거기 땅 있잖아, 니네도 있잖아 이러면서 약간 굉장히 그 혼탁한 형태로 가다가 좋다 그러면은 마지막 키워드 우리 국정조사로 가리자라고 지금 던진 거고, 네. 이에 대해서 받을지 말지 혹은 어떤 제3의 합의가 나올지가 바로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 중재 여야 원내대표 만남에서 아마 논의가 될 걸로 보인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싹 정리해 보실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국정조사 국면으로 갈지 네. 우리가 지켜봐야 할 쟁점 중에 그렇죠. 하나겠네요. 네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 바사삭 염규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